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DMZ 평화누리길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20년 넘게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펼쳐온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한경직 목사 기념상 시상식에서 주바라기 선교회와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가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두 정상의 모습은 모든 국민들이 염원했던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 1주년 평화 손잡기 행사가 DMZ 평화누리길을 따라 열렸습니다. 서쪽 끝인 강화에서 동쪽 끝 고성까지 500km에 걸쳐 손잡고 늘어선 행렬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뜻깊은 날이었고 DMZ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빨리 통일돼서 북한과 남한이 손에 손 잡고 웃음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을 기념해 14시 27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길게 손을 잡고 이어선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곡에 맞춰 파도를 타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평화 손잡기 행사에 앞서 4대 종교는 6.25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행사를 파주와 철원, 양구에서 일제히 진행했습니다. 개신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관해 성도 200여 명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했고 이를 발판 삼아 평화의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염원했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 인간띠가 이제는 동서가 아니라 저 먼저 죽은 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남북으로 이어지는 날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등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곧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과 종교단체가 시민들과 연합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독교계에선 생명의 존엄성 수호를 위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국이 이미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도 현재 31개 주에서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음에도 법적으로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생명의 존엄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한국교회를 향해 제언한 박종화 목사는 그동안 사형의 오판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사형을 대체하는 처벌과 예방으로 인권이 올바로 신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지난 29년간 사형 폐지를 외치며 정부와 한국교회의 입법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경직 목사 기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주바라기 선교회와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주바라기 선교회는 73개 중고등학교의 기독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준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는 선교와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는 20년 동안 30만 명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상금은 전액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건철 원로 장로는 상을 받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한경직 목사처럼 살라는 뜻인 줄 알고 더욱 기도하며 살겠다며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한경직 목사 기념상은 평생 선교와 교육, 봉사에 힘썼던 고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 도서관이 지난해 도난당한 1615년판 제네바 성경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측은 이 성경을 네덜란드 레이던에 있는 미국 순례자 박물관이 소장 중인 것을 확인하고 반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7세기 영국 메리 여왕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한 영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한 겁니다. 박물관 측은 당초 1,200달러의 제네바 성경을 입수했으나 이후 도난된 서적이란 사실을 알고 현지 경찰 및 카네기 도서관과 협조해 반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락교회 마일즈 맥퍼슨 목사가 미국 교회가 인종화합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립니다. 맥퍼슨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인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인종적인 화해를 위해 협력해왔다며 이제 백인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같은 논의가 수용할 만한 것임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흑인 할아버지와 백인 할머니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종에 대한 말을 듣고 자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 교회와 함께 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콥트교 수장이 신앙의 공동체가 반기독교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바 앙가엘로스 총대주교는 최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테러 사건과 관련해 반기독교주의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처럼 실제적인 현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함께 일어나 행동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들 중 누군가에 대한 공격을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여길 때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치유를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NTJ와 JMI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 공기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결과 이들 지역의 주변은 오염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책 변화가 없는 곳 대비 34% 낮아졌지만 이를 둘러싼 주변 지역은 평균 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징진지에서 아웃소싱한 오염물질이 대기 흐름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한 모잠비크의 일부 지역에서 부족장과 정부 관리가 구호 식량을 배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구호단체가 미치지 못하는 피해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식량을 주고 성상납을 요구한 일부 관리는 이를 발설하면 보복하겠다고 여성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모잠비크 정부는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이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 예방 주의사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신고 환자 가운데 30대에서 40대가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5일에서 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합니다. 심한 피로감과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됩니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면역이 없다면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의지나 실제 참여도를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양육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OECD 평균 14.04%에 비해 9.36%로 낮게 집계됐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중국 소비자들의 명품 소비 지출액이 전 세계 시장의 40%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발간한
2019년 중국 럭셔리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외에서 명품 가방과 신발, 보석,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 약 7,700억 위안, 한화로 133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맥킨지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소비자들이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로 커리어와 연봉이 최정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달 4일에서 6일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과 조선왕릉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행하는 성인가족 2명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행사도 마련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고궁음악회가 열리며 국립민속박물관도 전통 문양을 활용한 배지 만들기, 한지 주머니 만들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문화축제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마련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전국을 돌며 특별기도회를 진행하는 등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이번 전도대회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대회 장소는 논의 중으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과 광화문 광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오는 6월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국 청년부흥 대성회를 엽니다. 청년들에게 비전과 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성회는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홍보대사로는 기독연예인 남보라 씨가 선정됐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친밀감 강화 프로젝트 가족 몸놀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다가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 양평 서종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족 행가래, 손편지 쓰기, 호응 시간 등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